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요즘 그 가족 요양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가족 요양은 한 번은 실수가 그 상황 자체를 끝내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을 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 누구나 다 자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그 가족 관계가 꼬여서 또 자기 인생 그 사이클하고 꼬여서 부득이 보낼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아무리 감안해도 안 보냈어야 되는데 저는 보냈다. 저는 그것을 실수다. 이것을 제 인생의 최고 실수로 저는 꼽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실수는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거 등등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해당 그 동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실수는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부득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냈으면 우리는 대체로 그러잖아요. 한 뭐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부모님을 뵈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어찌 보면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 알고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거짓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근데 제가 어머님의 정신과 건강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 실수로 뽑았습니다. 가족 요양에 관한 두 번째 실수죠. 그게 요양원에 보낸 후에는 요양원에서 얼마나 우리 어머님을 케어해 주는가, 정신과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는가에 대해서 그 센터장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혹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거에 지금 후회됩니다. 왜 그런 거니? 반복됩니다만 가족요양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데 성공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가족요양은 실수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무조건 퇴행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남은 어머님의 인생이고 저 또한 한 번 남은 목숨인데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아직도 후회하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떨어지는 태양을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세대, 저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족 요양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가급적이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야 되고, 또 부득이 보낸다고 했을 때는 집요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급여는 국가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 요양원에 그 반대급부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부모님을 맡겼는데 내가 너무나 거기를 너무 집요하게 관찰하고 추정하면은 우리 어머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 어차피 자기가 못 모시고 시설에 맡긴 것 자체가 불효이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그나마 차선책은 가서 그 센터에 조금 더 좋게 말씀하시면서 좀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조금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몸소 자기가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할 때 거기 시설의 요양보호사나 시설장들이 자기 부모님을 보는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죠. 예. 이것은 그 시설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예. 자기 부모 시설에 딱 던져놓고 모르겠어요.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대요. 예. 그러면은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아무래도 좀 쉽게 생각하겠죠. 예. 저는 만시지탄입니다만 제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요양원에 보냈던 것, 또 보내고 나서 어머님을 계속 관리하지 못했던 것, 어머님이 갑자기 요 간이 이동기구를 밀고 오길래 아니 멀쩡히 걷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걸 물어보고 따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따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거 밀고도 가지도 못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족여행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이 3번째 실수인데요. 이 3번째 실수는 어찌 보면 가장 가족요양을 장기적으로 가족요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실수는 교정이 가능한 실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실수는 교정이 불가능한 실수인데 이것은 교정이 가능한 실수인데 그 실수가 무언가니 자기가 어차피 가족요양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자기 위치를 자기 정체성을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뭐 다른 분한테 부모님을 맡기고 뭐 1박 2일 여행 가든 등산을 가든 한 번쯤 자연 속에서 명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제 개인적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고 허겁지겁 좌충우돌 내가 아들이니까 그러게 했어요. 두서없이 막 일어나서 세면 시켜드리고 양치를 해서 밥 드리고 똥오줌 치워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막 해가 지는지 뜨는지 지금이 새벽 1시인지 오후 1시인지 그렇게 모르고 1, 2년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허겁지겁 할 때는 모르니까 막 닥친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사이클이 정립이 돼갈 거 아닙니까? 또 각종의 눈앞에 벌어지는 가족 요양의 사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개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리화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나는 뭔가 이대로 나는 뭔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가 이런 순간이 이제 엄습해 옵니다. 근데 이때 가족요양 하는 분들은 다 이런 순간을 아마 가질 거예요. 근데 그때 대상이 저처럼 부모님 같으면 퇴행성이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없죠. 좋게 말해서 이제 자연사 하기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은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식일지라도 무슨 극심한 장애 정신질환이나 혹은 육체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게 개선 희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의 자식을 케어하는 부모님도 아마 상당히 정체성이 혼란이 올 거예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맥시멈 끌고 가면 이제 극단의 선택이 오겠죠. 실제 우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전번에 그 유명 여자 코미디언 그 모녀 극단 사건도 바로 이런 극도 미래의 불안감, 극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는 사실 고통도 없죠. 예. 신기하죠.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고통이 없어요. 이렇게 칼로 찔러도 한강에서 떨어져도 두려움도 없고 몇십 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온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요양이란 것이 당장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부모님 요양은 사실상 저희 어머님처럼 나이가 99살이거든요. 그래도 인생길이 고말립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정확히 내 자신을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이게 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상황을 접해보지 못해요. 그러면 상황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상황마다 헤매고 괴롭고 속에서 뭐 화가 치밀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실수를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 속된 말로 몽유병 환자처럼 밤에 달을 친구 삼아서 거리를 활보도 해보고 40년 전 내가 뛰고 놀았던 대학가를 가서 벤치에 앉아서 혼자 미친놈처럼 앉아도 와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 많이 했죠. 제가 조금 더 누가 나에게 이런 걸 사전에 이야기해 줬다면 내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더 깔끔하게 나의 정신적 방황을 이렇게 그 터널을 쉽게 뚫고 나왔을 건데 이런 부분을 누가 말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차 정도에 이제 제가 제 정체성을 확립을 했거든요. 네. 가족 요양을 품위 있게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깔끔하게 조금 더 말하자면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족 요양을 하는 그 자녀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삶과 부모님 상호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또 그 속에 부모님이 먼저 가신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와 배우자, 나와 나의 형제 자매, 나와 자식의 관계를 이 가족 요양의 이 상황에 이거 하나 판이죠. 판. 이거 환경 설정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녹아내서 그 속에서 가장 잡음 먹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큰, 그야말로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를 빠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는 한번 혼욕을 치렀죠. 예, 혼욕. 극단의 선택 직전까지 갔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왔는지 부처님이 도왔는지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도왔는지 내가 여기서 훌훌 털고 조용히
이 나의 앞을 관조하면서 우보만이라 할까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평화를 갑자기 저에게 누가 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 나의 인생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 인생도 이제 인생 이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문 좀 또 모르겠죠. 요즘은 백세 인생이라 하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뭔가 여기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내가 좀 억울하다. 남들은 다 저 갈 길 가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내 갈 길은 이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억지로 막 밀어내기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종교 없으신 분들은 종교도 하나 가져본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만에 내 실수를 인정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저는 정말 나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를 너에게 이런 정신적인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전에는 막 우리 형들하고 싸우고 우리 동생들하고 싸우고 어머님 때문에 우리 형들 우리 형수 싸우고 싸웠다고 싸우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간에 그 말보다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입니다. 예. 형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든 1년에 한 번 오든 저는 거기에 못하지 무감각이에요. 예. 형수가 시어머님을 내가 막둥이에 모셔도 안 오면 안 온갑다. 1년 후에 와도 어서 오십시오 형수님. 거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미움이나 증오감이 이제는 없어요. 왜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는 순간 저는 나의 이 집중력을 어머니에게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어머님이 우리 애들을 키웠잖아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어머님 보고 누구누구 할머니라 그래요. 예.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걔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1년에 설하고 추석 딱 2번 옵니다.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아빠가 이렇게 지금 가족여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번 와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호로 쌍놈들이 하는 짓거리죠.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자식농사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걔들을 한동안은 좀 아주 미워했는데 그 또한 제가 어머님을 요양하는데 암적인 요소로 작용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우울증이 나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 예. 가족여행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누구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처럼 3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그걸 스스로 판단을 해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간 가까운 인연들과의 정리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야말로 스무스한 아주 원만한 가정여행이 된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이 이렇게 허구한 날 1년 365일 조그만 방구석에서 말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분을 갖다가 24시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우리 앞에 지금 먹먹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가족 간의 스트레스 이거를 떠나서 내 스스로가 이게 좀 우울증이 이제 오죠. 우울증이 옵니다. 그것이. 저는 사실 우울증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사회화된 하나 우리 현대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내 나름대로 우울증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을 정리했는데, 관계를 가지려면 제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생각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글을 많이 써요.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어떤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음악도 듣고 음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바둑도 두고, 물론 바둑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족여행 한 사람들 바둑 같은 데 빠지면 가족여행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뭔가 나의 외로움, 그리움, 특히나 그리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료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나의 인생의 사이클과 이렇게 더불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 나중에 발견했어요. 저도 그것을.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 새로 제가 시작하려는 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자올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전자올개. 그 다음에 영어 회화에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회화를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은 잘은 못해도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회화는 기모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도전하면서 약간 좀 내 인생에 좀 조미료를 친다 할까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5년 후나 10년 후에 더 나으면, 더 20년 후면 더 좋죠. 어머님도 오래 사시는 거니까. 그랬을 때 내가 허무하게는 안 살았구나. 그 마른 자갈밭에서 아름다운 농사를 지었구나. 이런 평가를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리고 싶어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나저나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은 엄청 고독과 그리움이랑 지금 무서워요. 한번 그 무리에 빠져들면은 몇 시간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은 종교 없으신 분들은 종교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상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예전에 아버님 못 쓰셨고 어머님은 그냥 농사 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뒤 따라가면서 막말로 노가다 일을 하고 어머님 따라다니면서 삽과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또 옛날에 나무도 많이 땄으니까 나무도 하고 그러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그 무언으로 그 심어준 그 여러 가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는 버텨갑니다. 그거면 만족해요. 거기에 다 뭐 사랑해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세 번째 실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서 정신적 공황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맑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실수 없이 저처럼 3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 번째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지금까지 실수 3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잘했던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신의 한 수였다. 예,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병원에서 경관급식 하면서 퇴원해가지고 어머님 지금 99 되실 때까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내가 좀 잘했던 거 그것을 기회 닿으면 또 몇 개 요약해서 여기에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어머님 지금 주무신가 한번 봐볼까요? 잘 지금이 6시 반인데요. 점심을 드시고 휠체어 산법 갔다 와서 주무시고 9시쯤 저녁을 드실 것입니다. 지금 6시 반이고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17도입니다.